자, 오늘 개론부터 출발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폭발을 조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폭발에서 출제를 압도적으로 높은 블레비까지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어서 뭐 기상폭발, 응상폭발 두 개 비교하는 거 또 종류 좀 가고, 이제 가는 게 순서가 맞는데, 내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이제 나하고 처음 만나고 하면서 앞부분을 좀 해야 될 이야기. 그게 이제 직접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은, 화학의 어떤 결합의 이야기, 요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 자꾸 하면서 그냥, 뭐, 대충 약간 넘어온 게 있는데, 언젠간 하긴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곧 뭐냐면은, 진도적으로 오늘 정도면은 아마 이제 연소하고 이제 화제까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소화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불 끄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소화약제에서 할론 소화약제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 뭐, 넘버 붙이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알아야지 외우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맨땅에 헤딩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언젠가 해야 될 얘기고, 사실은 앞에서 하고 왔어야 될 얘기인데 안 하고 지금 좀 부드럽게 온다고 했는데 이제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진도를 스테이를 하고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 화학이죠, 화학. 예, 그걸 좀 할 테니까 일단은 좀 책에 있는 얘기도 있고 없는 얘기도 있고 조금은 깊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이걸 쭉 듣고 나서 여러분들 최소한도 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요, 식을 보더라도 이게 화학식을 보더라도 이게 뭐가 어떻게 되겠구나가 좀 눈에 보인다고. 그러면 외울 때 외우더라도 그게 좀 부드러워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 테니까 가보죠. 여기 주기율표인데, 율표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화학을 하면서 주기율표를 모르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말만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주기율표, 피리어딕 테이블이 그러죠. 이게 뭐냐?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원소가 지금 이제 1번 수소부터 92번 우라늄까지 쭉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게 한날 한시에 동시에 다 발견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뜨면 이렇게 있고 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들의 규칙성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주기율이라는 말부터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맞춘 표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1번에서 95번까지 있다 그러면 그들 중에는요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것들의 어떤 배열이 예를 들어 1번부터 20번까지 비슷해, 21번부터 뭐 40번까지 비슷해, 뭐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야. 그럼 뭐냐, 3번하고 11번이 비슷하네, 11번하고 19번이 비슷하네, 또 뭐 4번하고 12번이 비슷하네, 12번하고 20번이 비슷하네. 이게 뭐냐면 원자번호 몇 번 간격으로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나와지라는 거야. 그래서 뭐냐, 그것들이 주기율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원자번호 몇 번 간격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배치되는 어떤 그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표딱지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원소의 뭐 지금은 그런 말 안 쓰는데 호적등본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걸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족이 있고 주기가 있어요. 외우란 얘기 아닙니다. 내가 외울 건 외우세요 하는데 그거 금방 외웁니다. 근데 이 의미를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 뭐 3에서 12. 3에서 12 조금 완전히 빠지니까 전혀 뭐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뭐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13, 14, 15, 16, 17, 18조. 그 다음에 주기는 1, 2, 3, 4주기.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보라 그랬죠. 주기율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수혜립의 붕탄지를 외우신 건 잘못 외우는 겁니다.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족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이제 베릴륨부터, 조심할 건 뭐냐면 2주기 출발해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베마칼. 그 다음에 이제 여긴 다 빠지는 거고요. 13족인데 그냥 이제 여기 3이 중요해. 그래서 이제 보통 붙여서 그냥 3붕알, 3붕알, 4탄 실리콘, 사탄식, 5질인, 6산황, 뭐 7 풀염.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실 게 뭐냐면 브로민, 아이오딘, 요드까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요게 이제 할로젠 원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헬륨, 네온, 아르곤, 헤네아. 요것도 좀 필요하죠.
비활성 기체. 요것도 좀 약재에서 좀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얘가 뭐 1번이고 뭐 2번이고 뭐 3번이고 쭉 가서 이제 뭐 10번, 11번 쭉 가서 뭐 19번, 20번 요렇게 이제 더 있지만 요렇게 좀 잡아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여기서 뭐냐? 조기 뭐고 주기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려 그러면 뭐냐면은 원자의 전자 배치, 원자의 전자 배치를 조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수소가 됐건 질소가 됐건 구리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원자라고 할 때는요. 원자라고 할 때는 뭐냐면 기본 구성이 우리 도훈이 형님 원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는 혹시 알고 있나요? 잘 몰라요. 오, 거봐. 잘 알고 있네. 양성자, 중성자 합쳐서 우리는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핵이야, 그게 핵. 예. 원자는 누가 되었건 핵과 전자라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을 보시면 핵은 이제 양성자입니다. 중성자. 그래서 뭐 그냥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한글로 쓰지는 않습니다. 처음이니까 이제 써드리는데 그냥 편안하게 봐. 내가 이제 매번 글씨 쓰기가 좀 불편해서 전자는 일렉트론에서 2를 쓸 거예요. 양성자는 프로톤, P를 쓸 거고요. 중성자는 뉴트론, 그래서 N을 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보실 게 있어요. 전자가 음전기를 띠고 있어요. 전자가 음전하, 정확히 음전하를 띠고 있고요. 이 중에서 뭐냐면 양성자가 이제 포지티브 차지, 양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만히 있어.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원자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전하, 음전하 갖고 있는 거는 그러면 이 분필 한 자료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겠어요. 그럼 여기 얼마나 많은 양전하, 얼마나 많은 음전하가 있느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만져도 왜 감전되거나 아무 일 없느냐? 없어서가 아닌 거고 가지고 있는 양전하량과 음전하량이 똑같아서 섞여서 우리는 그 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아, 그래? 좋아. 그러면 기분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전하량이 똑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자는 늘 뭐냐면 원자라고 할 때는요. 늘 뭐냐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더라. 요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예. 그렇게 되는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이건 입자잖아요.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갖는 양전하량과 전자 하나가 갖는 음전하량은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은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무조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 중성 그랬고요. 이때 뭐냐면 이 중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늘 똑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기적 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전자가 양성자보다 한두 개 좀 많을 때가 있어요. 또 때에 따라서는요. 전자가 양성자의 개수보다 한두 개 모자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원자에서 원래는 뭐냐면 원자는요. 이렇게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양성자가 좀 더 많아지기도 하고요. 또 전자가 좀 더 많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입자를 우리 뭐라 그러죠? 그게 이온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냐면 양성자 수, 전자 수가 같아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냐면 이 밸런스가 깨질 때가 있다고요. 이게 개수가 달라질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 그건 원자 아니야. 그건 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볼까요? 양성자가 조금 더 많아요. 그러면 전체로 이 입자는 뭐냐면 양전기 띠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이온이에요. 전자가 좀 더 많아요. 전자가 음전기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예를 들면은 양성자 9개인데 전자 10개라는 거야. 그럼 뭐냐? 마이너스 1이잖아. 전자가 하나 더 많잖아. 그러면 전자가 더 많아지면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공무원 시험이나 이제 우리 소방 시험에도 보면요. 중성원자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원자는 원래 중성이에요. 역전합이란 말이 똑같은 거죠. 역합이 역전 아닙니까? 역전합이란 말이 잘못된 거죠.
중복된 거 아닙니까? 잘생긴 미남. 잘생긴 남자가 미남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성원자라는 말은 원래는 학문적으로는 있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원자는 이미 중성이에요.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좀 되죠.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보실 게 있어요. 원자의 이력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헬륨 원자가 있어요. 헬륨 원자가 만일에 나트륨을 하자. 나오는 걸로 하자. 그왕이면은 여기 지금 화학 시간은 아니니까 나트륨의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 번호가 11번이고 질량수가 23이래.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왼쪽 아래쪽에 쓰는 작은 첨자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애토믹 넘버. 이게 이제 원자 번호예요. 그러면 나트륨이 11번이래거든요. 저거 왜 11번이야? 11번째 발견된 거야? 11번째로 무거운 거야? 참고로 듣고 넘어가세요. 초기의 주기율표는 질량순으로 배열합니다. 근데 지금은 질량순 아니에요. 물론 거의 질량순이 맞는데 약간씩 좀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원자 번호를 매기는 기준이 뭐냐? 왜 나트륨이 11번이냐?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예요. 이거는요. 그 무슨 얘기냐? 나트륨 원자의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11개라는 거야. 그래 11번이라는 거야. 그럼 마그네슘이 12번 있네요. 그럼 뭐냐? 걔는 양성자가 12개야. 그래서 원자 번호를 매기는 기준은 양성자의 개수인 겁니다, 일단. 그리고 조금이라도 듣다가 조금 모르겠다 하면은 그 질문해야 되는 거야. 괜찮아요? 전혀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숫자가 이걸 질량수라고 하는데, 자, 잠깐만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양성자하고 중성자 질량은 둘이 비슷비슷해요. 근데요, 전자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전자에 비해서 양성자, 중성자 굉장히 무겁거든요. 한 2000배 조금 안 되게 무겁습니다. 한 1860배 정도, 70배 정도 무겁거든요.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 원자라는 이제 입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핵하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핵 속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들어있는데 월등히 무겁겠죠? 이거 2000개 모여야지 이거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래서 원자를 보게 되더라도 원자의 질량은 거의 누구냐면 양성자, 중성자 질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이거를 질량이라고 그러고 질량수라 그러거든요.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원자의 질량을 결정짓는 입자의 개수란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원자량이 23이다, 탄소가 12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이제 1몰의 질량일 때이고 1몰까지는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여지는 숫자는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원자의 질량을 결정짓는 입자인 거니까 누구하고 누구야? 양성자하고 중성자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원자번호 11번의 질량수가 23이다. 그러면 이미 뭐예요? 양성자는 11개 있다는 얘기 되는 거죠. 여기 11개. 그럼 중성자 몇 개 있는 거야? 12개. 그래. 금방 하네. 11개인 거예요. 중성자 12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전자는 몇 개 있는 거예요? 전자 11개죠. 제가 그랬잖아요. 원자일 때 뭐냐? 양성자하고 전자수가 같다 그랬잖아. 그거요. 최소는 이건 좀 봐야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가 근데 수소 같은 경우를 보면 수소 조금 예외스럽긴 한데요. 그냥 잠깐 보세요.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뭐야? 그러면 원자 번호 1번인 거니까 지금 뭐야? 양성자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그럼 중성자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좋습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1인 거니까 뭐냐?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객삽인 건데 이미 얘가 1인 거니까 이게 1인 거니까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걔 말고는 다 이제 중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아.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고 질량수는 양성자고 중성자의 개수구나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전자배치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전자배치.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지금 제가 잠깐 찍어도 괜찮아. 이 정도는. 지금 여기 쓰지 않았지만은요. 전자 11개 되는 거 맞습니다. 수소 전자 1개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얘기가 문제 뭐냐면은요. 그러면은 얘가 11개가 그냥 마구잡이로 돌아가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표현인 건데요. 태양계가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라는 거대 항성이 수금주와 목토 천회까지의 8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행성이 지멋대로 돌지는 않잖아요. 지구는 지구의 궤도를 돌고 화성은 화성의 궤도를 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치요. 정말로 원자를 작은 우주로 표현한다 그러면 핵 주변에 전자가 도는데 그 전자들이 지멋대로 막 도는 건 아니야. 도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마다 돌아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 모식적으로 그림을 잡아드리면은요. 핵이 이제 양전길 띄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돌아가는 궤도가 이렇게 있더라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궤도 뭐 요게 뭐 주양자 수란 넘버가 있는데 모르셔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그냥 인덱스를 붙여드리는 거예요. 말로 첫 번째, 두 번째 하기 힘들어가지고서. 근데 요거는 그냥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그 이름을 좀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K 껍질, L 껍질, M, N 이렇게 이제 OPQ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안 가도 되는데 그냥 하는 김에 좀 해드리는 거야. 예, 그래 내가 편하거든. 자 그러면 어떤 의냐면요. 그냥 한번 던져봅니다. 바깥쪽 갈수록 궤도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쪽에 전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바깥쪽에 많이 들어가겠어요? 바깥쪽이 많이 들어가죠. 정확합니다. 안쪽은 궤도가 좁잖아요. 바깥쪽 갈수록 궤도가 커지기 때문에 바깥쪽 갈수록 전자의 개수가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몇 개냐 해서 보니까 이게 2개, 8개, 18개, 뭐 32개까지 이제 갑니다. 근데 가만 있어봐. 이게 일단 뭐 규칙성이 뭔가 있을 것도 같긴 하거든요. 일단 짝수가 보여. 그럼 1을 나눠봐. 근데 1496? 이게 1457도 아니고 1496은 좀 애매하네요. 이걸 이제 잘 보니까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의 개수가 뭐냐면 2의 n의 제곱계만큼 들어갑니다. 1의 제곱이잖아요. 1의 제곱 1이잖아요. 그러면 2의 제곱 2잖아요. 이게 2의 제곱이 2란다 내가 지금. 근데 또 끄덕끄덕 하는 건 뭐냐고. 2의 제곱 4가 되죠. 거기에 2배 8개. 3의 제곱 9의 2배 18개. 이 규칙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보는 겁니다. 나트륨이 지금 11번 그랬잖아요. 전자가 11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조건 전자가 들어가는 거는 안쪽부터 들어가는 거야. 안쪽부터. 그럼 이건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니, 야, 벽돌을 쌓아. 그러면 쌓고 그럼 뭐냐? 밑에부터 쌓아서 올라가는 거죠. 공중에 둥둥 떠 있고 그 밑에다 끼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뭐냐? 안쪽부터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트륨의 전자 배치가 나트륨 11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샘플 하나 잡아드리면 나트륨 그러면 자, 제일 첫 K 껍질 2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 더 이상 이제 마감 난 거예요. 자리 없어요. 그럼 그 다음 껍질로 갑니다. 우르르 8개가 갑니다. 아유 자리 없어요. 나 어떻게 하나는 그 다음 너 바깥쪽 나가. 이렇게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매번 그림을 그립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 배치 쓸 때 뭐냐면 K 껍질에 2개, L 껍질 8개, M 껍질에 하나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전자 배치라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서 하나 좀 더 봅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린이 있어요. 플러린. 불소로 가겠습니다. 불소. 이게 이제 교과서는 플러린이고 우리 시험 아직 불소로 쓰기 때문에 불소라 그러겠습니다. 또 염소가 있습니다. 얘는 9번이고 얘는 17번이거든요. 잘 보세요. 얘는 어떠냐면요. 얘는 그러면 K 껍질에 몇 개? 2개 채워질 거 아니냐. 그럼 L 껍질에 몇 개 들어가면 돼? 7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염소는 17개거든요. K 껍질에 2개 들어가고 L 껍질에 몇 개? 8개면 되잖아요. 그럼 M 껍질에 몇 개냐? 7개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하면 전자 배치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일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주기가 아닌 족. 다시 말하면
맨 바깥쪽에 전자 개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뭐냐? 얘도 7개도 7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K 껍질, L 껍질, 두 번째 껍질까지는 세 번째 껍질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갑니다. 주기율표 앞으로. 앞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이제 보입니다. 주기는 뭐냐면 전자 껍질수예요. 족은 뭐냐면 자, 바로 맨 바깥쪽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맨 바깥쪽, 다시 말하면 최외곽 전자수를 말하고요. 이거는 다른 말로 이제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데 요 말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자과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다른 말로 원자과 전자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제가 이제 플러린 보여드렸잖아요. 플러린. 그럼 다시 한번 조그맣게. 플러린은 뭐냐? 플러린은 K 껍질 2개, L 껍질 7개. 그래서 하나, 둘, 2주기에 그 다음에 7개. 자, 그냥 7만 보세요. 7만. 맨 바깥쪽에 전자가 7개라는 거야. 그러면 염소 저 앞에 있었잖아요. 염소 어떻게 했어요? 자, 얘는 K 껍질 2개, L 껍질 8개, M에 7개잖아. 하나, 둘, 셋. 3주기 17조개. 앞에 십자는 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최선도 뭐냐면은 얘가 왜 그 자리에 가 있는가만 알아도 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16번이 뭐야, 17번이 뭐야.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16번이 중요한 게 아니야. 3주기에 16쪽이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16번, 17번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 어떻게 비슷한가? 그러면 글로 썼을 경우에는요. 조기 같은 경우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니 주기 같은 경우에 비슷하니 그러면 조기 같다라는 건 이렇게 같은 겁니다. 다들. 주기가 같다라는 건 이렇게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스리나칼, 베마칼을 말씀드린 건 뭐냐? 이게 조기 같을 때 화학적 성질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조기 같을 때. 그래서 지금 뭐냐? 이 주기율표의 어떤 그 규칙성을 본다 그러면요. 주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냥 조기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이 누구랑 리튬 칼륨하고 비슷한 거지 마그네슘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실리콘이 있거든요. 실리콘은 탄소랑 비슷한 거지 알루미늄 이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요걸 좀 하나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걸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자, 요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죠.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옥테트 룰이라는 겁니다. 옥테트 룰. 뭐 우리말로는 팔우설 그러는데 뭐 하여튼 옥테트 룰이야. 예. 제가 뭐 아까 카메라 돌기 전에 슬쩍 던져보니까 좀 알고는 있네요. 예. 근데 이 악트가 뭐죠? 뭐 접두사잖아요. 8이죠, 8. 문어가 영어로 뭐야? 옥토퍼스 아니야. 다리 8개니까. 예. 도레미파솔라시도 옥타브 아니야. 8음기니까. 예. UFC 할 때 그 링 있죠? 그걸 옥타곤 거라잖아요. 그게 8강 링이에요. 그래서 옥타곤이에요. 질문 들어옵니다. 선생님, 근데 악토버는 10월 달이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1년이 10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10월 달이 옛날엔 8월 달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뭐냐, 인간이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맞지 않네. 그래서 12달을 만들면서 제뉴어리, 페브르를 생겨. 근데 제뉴어리가 원래 야누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물려있다, 뭐, 야누스가 약간 좀, 약간 이중성 갖고 뭐 이런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악트는 8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 결론만 말씀드리면, 모든 원자의 전자 배치는, 정확히 쓰자. 원자의 전자 배치는 맨 바깥쪽 최외곽 전자가 8개일 때 가장 안정하다. 일단 이거거든요. 그러면 8개일 때 가장 안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나트륨 지웠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제가 나트륨 11번이기 때문에 K 껍질 2개, L 껍질 8개, M 껍질에 하나라, 마음이 급했네요. 내가 입으로는 L이라고 했어, 분명히. 근데 손으로 M을 썼어. 순식간에 지나서 모르겠지. K 껍질 2개, L 껍질 8개, M 껍질에 하나거든요. 자, 잘 들어봅니다. 얘가 맨 바깥쪽에 현재는 M이거든요. 이걸 8개로 만들려는 거야. 어이씨, 가만있어. 그러면, 뭐, 전자 7개 들어오든가. 아니, 가만있어 봐. 그러느니, 아니, 가만있어. 그러면은, 이걸 날려버리지, 뭐, 그냥. 그리고 얘를 맨 바깥쪽 만들어버리지, 뭐. 여기에 지금 보면요. 최외곽이라 그랬지, 이게 L 껍질인지 M 껍질인지는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하여간 뭐냐, 맨 바깥쪽 8개일 때 가장 안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M 껍질에서 7개를 받는 게 빠르겠는가? 차라리 하나를 버리고 얘를 맨 바깥쪽 만들고 8개를 맞추는 게 빠르겠는가? 버리는 게 빠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트륨은요, 평소에 원자도 있지만은요, 그러느니 얘가 전자 1개를 버리면은요, 잘 보세요. 얘 지금 양성자 11개죠? 근데 이거 하나를 버리면 전자 몇 개 돼요? 10개 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는 11개고 마이너스 10개잖아. 그러면 전체적인 전기는 뭐가 돼?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플러스 1가. 이 원자가를 여기다 쓰는 건데, 원자가 이제. 원자가라는 말이 뭐냐면, 이온 됐을 때, 정확히 말하면 안정환 이온이 됐을 때, 전자 몇 개 버린 거야? 아니면 몇 개 받은 거야?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은 플러스 1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올립니다. 마그네슘 보세요. 마그네슘은 지금 나트륨 옆에 있거든요. 12번이에요. 그럼 전자 배치가 K 껍질 2개, L 껍질 8개, M 껍질에 2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2개 버리는 게 빠르죠, 그냥. 그래서 마그네슘은 뭐냐? 마그네슘은 전자를 2개를 버리고 플러스 2가의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최외곽 전자가 하나, 2개, 3개까지는요, 버리는 게 빠르거든요. 그러면서 안정화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뭐냐? 전자를 버리려는 물질, 이걸 2글자로 뭐라 그러냐? 이게 금속이에요. 야,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금속이 뭐야? 뭐 전기 잘 통해요. 자유전자 많아요. 좋아. 뭐 광택도 있어요. 좋아. 그래, 금속이 뭐냐고. 그러니까 또 전기 잘 통해요. 열도도 좋아. 그래, 금속이 뭐냐고.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전자를 버리려는 물질이 금속이에요. 금속의 정의는. 그러면 왜 버리려 하는데? 버려야지 옥텟 맞추기 빠르니까. 그러면 왜 옥텟이 8개일 때 가장 안정한데까지 말하려고 그러면 제가 오비탈이라는 걸 좀 꺼내야 되거든요. 그럼 또 짜증냅니다, 슬슬. S오비탈, P오비탈에서 이제 뭐 안정화되는 거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오버하고, 진짜로. 그래서 그냥, 요 정도는 알고 있잖아, 얘기야. 8개를 맞추고 싶어 한다. 그럼 이제 뭐냐, 나트륨 마그네슘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럼 잠깐만, 그 위에 리튬도 있네요? 리튬도 있어요. 리튬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3번이거든요? 그러면 K 껍질 2개, L 껍질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K 껍질에 8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우주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K 껍질은 2개 채워지면 우리는 안정화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나 날릴래요. 그래서 리튬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리튬도 전자 1개 버리면서 플러스 1가의 양이온 되면 안정하더라, 이겁니다, 일단. 그래서 있잖아요.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 자, 다시 가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하다 보면요, 소화약제도 보면 산알칼리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수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밑에 가면 루비듐, 세슘, 프란슘 다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알칼리 금속.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너 알칼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잖아. 알칼리성 이온 음료 그런 거 있잖아. 파워에이드 말고 포칼이죠. 그러면 알칼리 뭐야? 그러니까 이제 알칼리가 그러니까는 조금 답변을 하는 경우가 산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면은 조금 답변하는 건데 그럼 염기란 얘기냐. 이제 거기서 약간 주춤하거든요. 그건 제가 좀 분위기 좀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칼리. 왜냐면 그 알칼리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냐면 알칼리 금속은 얘들이 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리튬, 나트륨, 칼륨. 특히 나오는 게 나트륨, 칼륨 많이 나와요. 알칼리. 예. 그거 이제 산연결 좀 해야 돼요. 그건 하려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현재 뭐 금속의 대표들. 근데 이제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우리 산소 볼랍니다. 산소는 8번이에요. 그러면 전자 배치가 K 껍질 2개, L 껍질 6개거든요. 얘는 2개 받는 게 빠르잖아요. 2개 받아 8개 맞추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산소는 전자 2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몇 가의 음이온이잖아요. 전자를 받으니까 마이너스 많아지는 거잖아요. 몇 가의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자가는 요건 이렇게 쓰면 이건 산화수라 그러는 거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걸. 마이너스 2가의 음이온 되면 안정하다 이거예요. 그렇구나. 그 산소는 전자를 2개 받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플로린입니다. 9번이거든요. K 껍질 2개, L 껍질 7개거든요. 하나만 받으면 되냐? 좋죠. 그래서 뭐냐? 플로린은 전자 1개를 받아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면 좋더라 이겁니다. 자, 클로린 있어. 클로린. 염소입니다. 염소. 17번이거든요. 그럼 얘도 뭐냐? 얘도 K 껍질 2개, L 껍질 8개, M에 7개. 그래 17개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만 받을래? 뭐 많이 있겠죠, 이렇게들. 뭐 하나만 더 질소. 질소까지 하자. 질소는 지금 몇 번이면 7번이에요. 그럼 뭐냐? K 껍질 2개, L 껍질 5개거든요. 그럼 3개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질소는 뭐냐? 3개 받으면은 이제 뭐냐면 마이너스 3가의 음이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많이들 있겠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산소네, 플로린이네, 뭐 클로린, 뭐 염소네, 뭐 질소네. 이들은 전부 다 뭐냐면 전자를 한두 개를 받아서 옥텟을 맞추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방금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자를 버리면서 옥텟 맞추는 걸 금속이라 그래. 그럼 받으면서 옥텟 맞추면 비금속이죠. 그런데 요게 조금 제가 하다 보니까 또 조금 욕심이 생기네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건 좀 요 용어는 좀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앞쪽에서 세게 나오면요 산화제, 환원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야 연소 반응에 산소 결합하면 산화 아니야? 산화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건데 요거 말 꺼냈으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 내가. 이렇게들 전자를 버리게 되거든요. 전자를 버리는 걸 산화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진짜는 이게 오리지널인 겁니다. 전자를 버리는 걸 산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를 받는 건 뭐라 하겠어요? 환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은 전부 다 산화되는 거예요. 비금속은 전부 다 뭐냐? 환원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버리는 걸 산화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전자를 받는 거, 이거를 갖다가 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뭐 느낌상 산화하고 환원이 반대인 건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 전자를 버릴 때 산화, 받을 때 환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앞에 책에 보면은 그 산화수라는 개념이 좀 등장하는데 그것도 글만 봐서는 도저히 모릅니다. 야, 이거 말 꺼냈으니까. 평소에 들어보세요. 평소에 나트륨, 모든 원자는요, 원자가가 얼마예요? 제로잖아요, 제로. 근데 마이너스가 빠졌기 때문에 플러스가 많아져. 혹시라도 플러스가 많아져서 플러스가 들어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요. 전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플러스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핵이 깨지는 거예요. 그건 진짜 뭐 핵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모든 원자에
산화수는 0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 원자가를 갖다가 산화수로 봐도 괜찮은데요. 조금만 들어봐봐. 제가 지금 방금 산화라는 건 뭐냐? 산화라는 거는 전자 분리야. 그러면 환원은 뭐냐? 전자가 결합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원래 원자일 때는 딱 지 사이즈만큼 양성자 개수만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전자 하나를 버리면서 플러스일까의 양이온이 됐거든요. 이때 우리 뭐냐면 산화수가 0에서 1로 증가하였다. 플러스 1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화수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가 산화수야. 정확하게는요. 그래서 전자를 버리는 걸 산화라고 한다면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는 산화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보게 되면요. 나트륨 원자는요. 당연히 산화수가 원자는 무조건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에서 산화수가 1이 증가되면서 전자 한 개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는요. 산화수가 제로였는데 산화수가 원자가 쓸 땐 이렇게 쓰고 산화수 쓸 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원래는요. 의미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산소 원자는요. 산화수가 제로에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2로 산화수가 대수적으로 줄어버렸잖아요. 전자를 한 개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1, 두 개 잃어버리면 플러스 2. 그럼 뭐냐? 하나를 받으면 마이너스 1, 두 개 받으면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래서 산화수가 감소되면서 환원되었다. 몇 개를 얘는 옥텟 맞추려니까 두 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산화수가 증가되면 산화수가 감소되면 환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도 알아두시면 지금 제가 요 정도 말씀드리고 심화 때 가면요. 그거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요까지 못 알아들을 것도 없잖아. 그죠? 아니 그러면 긴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잠깐만 산화수 했으니까 예제 하나만 잡아드릴게. 우리 많이 했던 거예요. 메탄의 연소 반응 있잖아요. 다시 봅니다. CH4 플러스 자 이렇게 되고 이게 CO2 되고 자 이렇게 되는 건 이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오버했네요. 음성도를 또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좀 나중에 하자. 이건 왜냐면 이게 너무 길어져. 이렇게 되면 전기 음성도라는 걸 해서 이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따진 다음에 또 가야 돼서 이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잠깐 스테이 하고요. 산화환원에 이제 옥텟 하면서 이렇게 전자를 버리는 걸 산화, 받는 걸 환원이라고 한다 정도라는 용어는 좀 알고는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나와지는 겁니다. 뭐냐면요. 결합을 좀 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제 화학 결합이 원래는 뭐냐면은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이온 결합이었습니다. 수소 결합은 화학 결합이 아니에요. 이건 분자 간의 인력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끓는 장 같은 거 말할 때 그때 좀 설명드리고 원래는 이제 공결합, 금속 결합, 이런 이온 결합이 있는데 제일 우리 시험에서는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공유 결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밸런트 번드. 자, 공유 결합이라는 걸 조금 설명드릴게요. 뭘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수소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수소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할까요? 받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런 거 많이 봤잖아. 뭐 염화수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많이 본 적 있잖아요. 그죠? 수소도요. 전자를 받아서 원래 이렇게 되고 싶어 해요. 수소가 금속이냐? 비금속이니까 수소가 전자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알고는 계셔 그냥. 근데 문제는 누가 줘야 말이지. 자, 이런데 요 시점에서 화학자들 중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루이스라는 양반이 있었어.
루이스라는 이제 이 양반이 뭘 생각했냐면은 궁극에 야 화학적 성질은 결론적으로 맨 바깥쪽 전자가 결정짓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최외곽 전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한두 개를 받을래 버릴래 결정짓는 거 아니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맨 바깥쪽 다시 말하면 최외곽 전자만 점을 좀 찍어서 몇 개 좀 표시를 한번 해보자. 그게 일명 루이스의 전자점식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수선은 안쪽이고 바깥쪽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선 이제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탄소가 있어요. 탄소는 6번이잖아요. K 껍질 2개, L 껍질 4개거든요. 그래서 탄소 주변에는 하나, 둘, 셋, 넷을 찍든지 하나, 둘, 셋, 넷을 찍든지 때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을 찍든지 어찌됐거나 4개를 찍어야 되는 거야. 질선 5개를 찍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맨 바깥쪽의 전자만 좀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자 하는 게 루이스의 전자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수소가 이렇게 이제 전자 하나 있거든요. 근데 하나 받고 싶은데 누가 잘 안 주더라 말입니다. 근데 역시나 외로운 수소가 또 하나 옵니다. 이런 수소가 또 있어요. 나도 누가 하나 줘야겠는데.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야, 나 하나 있거든? 이것도 하나 와. 야, 나도 하나 있어. 그럼 이거 같이 쓰자, 우리. 그럼 이제 소위 전자 2개를 채우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는 이제 전자쌍이라 그래요. 그럼 잘 보세요. 이 그림대로라면요. 요렇게 되면요. 이 전자쌍은 왼쪽 수소의 주변을 이제 2개 채우게 되는 거죠? 근데 요렇게 좀 요 전자쌍은 또 오른쪽도 채워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전자쌍. 누구 거냐? 같이 갖는 거지 뭐. 그래 공유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공 1개를 가지고서 공받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거야? 두 놈 거지. 받은 놈 거냐? 그럼 내 거였다가 주면 또 저놈 거고 이거 아니잖아. 같이 갖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전자를 뺐거나 완전하게 모아서 버리거나 이러지 못하고 비금속들인 거니까 일단 받고 싶어 하잖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공유 결합은 뭐냐면 비금속끼리야. 비금속 원소끼리만 공유결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우리는 전부 다 분자라고 하는 거야. 분자. 제가 아마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슬쩍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야 소금은 결정이고 설탕은 분자 이런 말 안 했나요? 안 했으면 지금 합니다. 설탕은 분자이고 소금은 결정인데요. 뭐냐면요. 근데 NaCl이잖아요. NaCl.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면요. 이미 결합 자체가 또 우린 이온 결합이라 그래요.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서. 근데 비금속 원소끼리 만나는 건 전부 다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한 게 분자가 되고요. 이온 결합한 거는 우리가 결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소금 결정이지 소금 분자란 말 없는 거야. KCl이 있다. KCl 있다. 금속 비금속이잖아. 이거 이온 결합하는 거야. 오케이? 이상한 거 없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공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근데 어떻게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 불편하게. 애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 잡아줍니다. 이걸 이제 전자쌍 한 쌍 같거든요. 이걸 우리가 단일 결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단일 결합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산소를 봅니다. 산소가 O2, 왜 O3가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십니다. 산소는 6개잖아요. 16조 6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좀 찍어봤어. 그림 좀 잘 그려다 원래는. 이게 절로 가버리면 좀 불편해지거든요. 6개 있어. 지금 2개 받고 싶잖아요. 근데 또다시 하나 외로운 산소가 야 나도 6개 되는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잡아주니까 왼쪽 산소 주변에 8개 괜찮거든요. 요렇게 주면 오른쪽 주변에 8개 괜찮거든요. 이번엔 두 쌍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O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옥텟을 맞춰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그럼 어떻게 매번 이렇게 써?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중 결합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조금 졸릴라 그래. 괜찮아? 좋아. 단일결합, 이중결합도 봤어요. 질소는 왜 삼중결합하는가? 질소는요, 5개 있거든요, 바깥쪽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군가가 3개를 줘서 마이너스 3까지 하면 참 대끼리야. 근데 누가 그렇게 쉽게 안 주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뭐냐? 외로운 질소가 3개 하나 있습니다. 누가 3개 줘야 될 텐데? 또다시 외로운 질소. 야, 나도 3개 필요해. 가만히 있어봐.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하는 건 어때? 그래서 요렇게 하니까 왼쪽 질소 주변에 8개. 요렇게 하니까 오른쪽도 8개. 와, 이번엔 세쌍같이 갔잖아요. 그건 뭐냐? 그래서 질소는 삼중 결합을 하는 거예요. 원리가 질소가 화학 반응을 잘 하나 못하나?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네요. 화학 반응은 원자의 재결합이다. 그래서 뭐냐면 기존에 있던 결합을 끊어버리고서 새로운 결합을 하는 거다. 그 정도는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했죠? 예. 근데 이게 삼중결합인 거니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 단일결합이요. 그건 뭐냐? 이거 한 쌍을 끊어내야 되는 거야. 이중결합이요. 2쌍 끊어야 돼. 삼중결합 3쌍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일보다 이중보다 삼중이 끊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당연히. 근데 참고로 그렇다고 이중이 단일의 2배는 아닙니다. 삼중이 3배는 아니에요. 이중이 단일의 한 1.5, 6배 정도? 삼중이 단일의 2.21배 정도. 2배 약간 조금 넘어갑니다. 그 왜 그러냐 묻지 마세요, 그냥. 그 이제 뭐 분자 오비탈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간에 끊기 어려워진 건 맞잖아. 그러니 질소가 N2 분자 있으면 이거 끊기 더럽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질소는 반응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 그러냐. 우리 그거 있죠? 야, 공기 중에 78%가 질소고 21% 산소야. 질소가 반응성이 크다면 공기 중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누구랑 반응해도 반응해버렸겠지. 질소는 반응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삼중결합 때문에 이 결합이 안 끊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 정도는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뭐냐? 공유결합이 뭐냐? 근데 지금요, 여기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아주 센 기초예요. 뭐 센 기초냐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호돈소 물질들이잖아. 그러면 이번엔 뭐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만나봐야 되죠. 탄소랑의 물 분자.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이면서 화합물인 겁니다. 물 분자는 어떻게 결합하는가? 그럼 몇 가지 좀 보겠다 이겁니다. 이제 화합물. 공유결합에서 저렇게 이제 순물질 말고 화합물로 한번 가볼랍니다. 화합물이 뭐였냐면요. 다른 종류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물질. 화합물. H2O! 한번 생각해 볼랍니다. 수소는 때려 죽여도 단일 결합밖에 못하잖아요. 산소는 뭐냐면 단일 결합을 2개 갖든가 아니면 이중 결합 하나 갖든가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냐면 산소의 전자 배치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6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2개 와버리면 뭐냐? 여기에 수소가 또 1개 내놔버리면 이거 뭐 3개 되고 이거 개판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요렇게 잡아드리고 이제 수소가 내 것도 하나, 산소가 수소가 또 내 것도 하나 이렇게 되니까는요. 자, 산소 주변에 8개, 수소 주변에 2개 이거 딱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제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조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조식을 쓸 때는 뭐냐면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혹은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혹은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내 맘이야. 조금 세게 들어가면 이제 그 구조식이라는 건 뭐냐면 분자 구조를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원자들끼리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는가 공유결합 상태를 보여주는 거지 이게 있는 각도가 몇 도인가를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안 나오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우리도 잘 나오는 CO2 이산화탄소예요. 얘는요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 나와야 되냐면은 14족이거든요. 탄소나 실리콘은 4개 나와야 되거든요. 단일 결합을 4개 갖든지 3중에 단일 하나 갖든지 2중 2개 갖든지
혹은 이 중 하나에 단일 두 개를 갖든지 무조건 최외각이 4개잖아. 그러면 CO2라고 치면은 뭐냐? 탄소는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산소는 무조건 이중결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2개를 들여. 산소도 여기 와서 붙어. 여기다 또 2개를 줘. 또 한 놈 와서 붙어. 그러니까 산소가 땡큐바리 하면서 여기에 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도 산소가 와서 아유 땡큐바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래 놓고 나니까 탄소 주변에 8개 땡큐. 산소 주변도 아 땡큐바리 개 땡큐바리. 그래서 이 탄소는 요 전자쌍 두 쌍, 이 전자쌍 두 쌍.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중결합 2개를 가지면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잘 나오는 메탄가스. 이상하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이름이 명칭이 이제 원래 메테인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메탄 그러면 좀 느낌이 안 살아. 가스가 붙어야 돼. 부탄 주세요. 부탄 가스 주세요. 이런 느낌이 살아. 가스. 얘는 지금 보세요. 탄소는 결합선 단일이 4개 되거나 이중 2개 되거나 근데 수소가 4개 붙는 수소는 무조건 단일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느낌이 딱 와. 얘는 그럼 하나 둘 셋 넷 수소가 나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아 끝내줍니다. 탄소 주변에 8개 수소 주변에 2개 2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 구조식을 잡아라 그러면 CH4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나 볼래요. 단일 결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단일 결합을 하는 원소가 수소 말고 누가 있죠? 비금속 중에 17쪽이 있잖아. 얘들 하나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잘 봐. 잘 봐. 이거 하나 빠지고 여기 염소 붙어도 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 빠지고서 여기 염소가 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거 하나 7 그래도 이거 옥텟 맞춰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염소 아니고 누구도 올 수 있을까 여기에? 그렇지 플러린 불소도 올 수 있는 거죠. 또 밑에 브롬 요도도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프레온 가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프레온 가스 같은 경우가 CF3CL이 있어요. 잘 봐봐. 잘 봐봐. 프레온 가스 중에.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탄소는 어쨌거나 이제 내가 안 그릴게 이제. 그러면 얘도 단일결합인 거지. 탄소는 단일결합 4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린 이럴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근데 폐 주교도 뭐냐? 여기에 2가짜리 산소나 질소가 붙으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이거는. 되겠지? 거의 돼 가네 벌써. 자 조금만 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봤는데 이제 요것만 조금만 더 할게. 아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네. 내가 워낙 잘 가르치지 않니? 그딴 썩은 표정 짓고 그래라. 좋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뭐 다른 건 무지하게 많지만요. 이제 있는 거 재활용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요. 지금 저렇게 모식적으로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데요. 수소 원자 중심에 산소 원자 중심에 누가 있죠? 핵이 있잖아, 핵이. 플러스 핵이 있잖아. 그러면 실제로 뭐냐면요. 여기에 핵이 있고 여기에도 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자쌍들은 양전기일 때요, 음전기일 때요? 음전기일 때고 있잖아. 그래서 이 핵들이 전자쌍을 서로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죠.
거기까지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전자쌍이 한가운데 있질 않아요. 누구 한쪽으로 치우쳐버립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서 서로 마주보고서 뭘 잡아 당겨요. 그럼 뭐냐? 힘센 놈 쪽으로 끌려오겠죠. 똑같으면 가운데 있겠지만은 그냥 찍기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찍기로. 여러분들 감을 한번 믿어봅니다. 이 전자쌍이 수소 쪽으로 치우칠까요? 산소 쪽으로 치우칠까요? 어느 쪽으로 치우칩니다. 자, 지금 왜 수소 쪽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 이야, 상당히 일린 얘기입니다. 공부 잘했네. 맞아요? 틀렸어. 근데 두 가지 원인이 같이 있어. 전하량이 큰 거랑 또 거리랑 이게 전기력의 크기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는데 사실은 우리 형님이 좀 고차원적인 얘기를 한 건데 아니 요인이 두 가지 있는 건데 우리 시험 보는 범위에서는 뭐냐면 거리 얘기를 안 따져도 되잖아요. 그냥 전하량만 보는 거야. 얘 1번이잖아. 얘는 8번이지. 그럼 얘는 양성자가 하나 있고 양성자가 8개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확 치우침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거야. 말이 같이 갖는 거지 한 놈은 거의 뺏었고 한 놈은 거의 뺏겨버린 분위기야. 말이 같이 갖는 거지. 이걸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집에 아들만 둘인데 어렸을 때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큰 놈이 초등학교를 갔나 유치원 다닐 때인가 또 그 비슷한 시점이고 그 제 2살 밑에가 이제 둘째 놈인데 애들 어릴 때예요. 내가 이제 나는 애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뭐 장난감을 많이 사주거나 막 그런지는 않았어요, 잘. 난 조금 아니 뭐 사다리 사주지만은 막 왜 엄마들이 뭐 애들 키운 집에 가면요 거실에 그냥 전집 세트가 쭉 있잖아. 뭐 어느 집이나 있는 위인전 세트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렇게 우리도 몇 건 있었는데 몇 세트 있었는데 별로 안 했는데 다른 게 아닌 거고 내가 글라이더를 하나 만든 거야. 글라이더를. 그래서 리모컨도 많이 있지만 더 싸잖아. 근데 그것보다도 무동력으로 글라이더를 내가 만들어서 이걸 날리면서 종이 비행기도 괜찮아요. 조금 그 원리를 좀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뭐 그거 알겠어. 그러니까 뭐 야 아빠랑 글라이더 그래 나가자. 좋다 나가는 거야. 그럼 이제 봐봐. 다른 집에서 봤을 때 저 집 아빠는 말이야 애들하고 같이 논다. 글라이더 갖고 논다 되는 건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애비는 날리고 애들은 주워오는 거야. 또 그냥 안 해. 야 누가 빨리 주워오나 볼 거야. 애들 죽기 살기 뜁니다. 그럼 또 고미식이 잘 주워왔네. 자 다시 날릴게. 애빈 날리고 애는 죽는 거예요. 남이 봤을 때는 같이 노는 거지만 노는 놈은 나야. 사실은 전자쌍을 같이 갖는다지만 한 놈은 거의 뺏어버리고 한 놈은 거의 뺏겨버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산소와 전해랑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침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산소 원자는요 분위기적으로 양전기를 가질까요? 음전기를 가질까요? 음전기를 갖는 거야. 전자를 땡겨왔으니까. 그래서 원자각까지는 아니지만은 더 음전기를 띌 것이다. 그럼 수소는 거의 뺏겨버렸기 때문에 수소 쪽은 양전기를 띌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비금속 원소끼리 만나서 공유 결합을 했는데 이 공유 전자쌍이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땡겨온 쪽은 음전기를 갖는 분위기고 뺏긴 쪽은 양전기를 갖는 분위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분자 자체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이 음전기를 띠면서 이런 분자를 만들거든요. 이런 걸 극성 분자라 그래요. 이 극성, 무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극성, 무극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물 분자 있더라도 산소 쪽이 음전기를 많이 띠게 되고 수소 쪽이 양전기를 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소금이 물에 녹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NaCl, 여기다 좀 답시다. NaCl, 제가 그냥 아까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쨌거나 금속, 비금속이 만나서 이루어진 거는 이온 결합이라 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보세요. 나트륨은 전자 한 개 못 버려 환장했거든요. 근데 염소, 플러린은요. 전자 하나만 받으면, 플러린인데 클로린, 염소는요. 전자 하나만 받으면 땡큐잖아요. 그러니까 한 놈은 못 버려 환장하겠고 한 놈은 못 받아서 환장하는 거야. 둘이 만났어. 나 이거 어디다 버리지? 염소가 야 놔줘. 오케이 너 갖고 가. 미련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나트륨 원자하고 얘가 만나지는 과정에서 이미 뭐냐면 야 내 거 하나 갖고 가 전자. 얼른 줘버립니다. 일로. 그러면서 지금 뭐냐 얘는 애시당초에 완전하게 지금 뭐냐면 줘버리고 뺏어버린 거야. 얘는 뭐냐면 얘는 완전히 준 건 아니야. 조금은 또 지가 좀 걸치고 있는 거야. 얘는 완전히 줘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HCl, HCl.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히는 구조식을 쓰면. 자, 전자쌍 누구 쪽에 치우쳐? 수소는 비금속 중에서는요. 전자쌍을 땡기는 힘이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수소가 누구랑 만났다 그러면 무조건 다 뺏기는 거야. 염소는 얘는 하나만 받으면 땡큐잖아. 무지하게 잘 땡겨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분위기를 띠게 되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뭐냐? 얘하고 NaCl하고 HC 좀 달라요. 그냥 액면대로 보면은 얘는 금속 비금속 만나서 이온 결합이고 이건 비금속끼리 만나서 공결합이다. 물론 맞는 말인데 이 전자쌍이 염소 쪽에 왕창 치우쳐도 수소가 완전히 버린 건 아니야. 그래도 한가닥에 끈 대고 있는 거야. 나트륨은 뭐냐? 가라 씨. 완전히 밀어넣고 가버리는 거야. 이게 완전히 줘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조합을 뒤져봤더니만 뭐냐? 완전히 주는 건 뭐냐? 그거는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날 때만이 그런 거야. 비금속끼리 만나면 아무리 누가 잘 땡기고 누가 좀 주려고 뭐 좀 버리려고 그래도요.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원래 수소가 뭐냐면 원래 받고 싶어 하는 놈이잖아. 근데 금속은 이제 주고 싶어 하는 놈이잖아. 원래부터. 근데 뭐냐? 얘들은 비금속끼리 만난 거니까 어차피 수소도 약하지만 받고 싶은 마음이지 원래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쌈자라는 산소가 왔기 때문에 글로 넘어가 버리만 한 거지. 구별되나 이거? 그래서 지금 뭐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분자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만 이따 할게. 조금만 있다가. 자, 그럼 제가 이제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미 극성이 되는 경우를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산화탄소 잠깐 보세요. 요것만 하고 좀 끊어드릴게요. 조금 힘들어하네. 잘 봐봐. 여러분들 있잖아요. 실제로는 어떻느냐 하면은 이 전자쌍들이 있잖아요. 근데 탄소하고 산소를 따지면 산소가 더 잘 땡겨요. 그래서 잘 봐. 이 전자쌍 두 쌍이 이쪽으로 치우치면 생깁니다. 그러면 잘 봐. 얘는 전자를 몇 개 뺏어버린 효과를 얻는 거죠? 2개죠, 2개. 그래서 분위기적으로는 이쪽이 전자를 2개 뺐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산화수로 잡아놔보죠. 얘도 2개 뺏어버린 효과죠? 그러면 산화수를 잡으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선생님 질문이요. 선생님, 전자를 버리는 게 산화고 받는 게 환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지. 근데 이거는 완전히 주고 완전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야, 굉장히 이런 질문이야. 근데 산화수를 따질 때는 이런 겁니다. 51대 49도 51이 이기고 49가 진 거야. 100대 0도 100이 이기고 0이 진 거지만 산화수를 따질 때는 분자 내에서의 산화수는 뭐냐면 조금만 치우침이 생기면 뭐냐? 그냥 줬다고 보는 거고 뺏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물어볼게.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4가 되면 되는 거죠. 뺏은 만큼 뺏기는 거니까. 얘는 1로 2개, 1로 2개 뺏겼으니까 얘는 4개 뺏길 거다. 그래서 합치면 산화수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좋습니다. 그래요. 조금 힘들으니까 잠시 좀 끊었다가 요거 지우지 말고 요거 이어서 그냥 갈게. 조금만 좀 끊어갑시다.